사태 초기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영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6일 기준 영국은 전날 3,802명이 늘며 총 확진자 수가 51,608명이 되어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왕세자와 보건부 장관도 확진된 데 이어 존슨 총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슨 총리는 6일 오후 증상이 악화되어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직무대행을 요청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영국 내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단키트를 확대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랍 장관은 영국에서 한국과 같이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영국 내 상황에 대해 위로를 표하고 존슨 총리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건 나라는 영국에 이어 코스타리카와 쿠웨이트도 연달아 한국산 진단키트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모로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도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물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한국에 휴지와 손소독제, 쌀 등을 보내달라는 각 나라의 SOS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과 식량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량이 풍부한 한국에게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18일 말레이시아가 국경 봉쇄 조치를 발표하자 화장지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식료품의 9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한국의 휴지를 있는 대로 수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전북 군산에서 생산한 홈플러스 롤티슈와 갑티슈 2000세트가 부산에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또한 최근 사태가 지속되면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베트남은 인도, 태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으로 2018년에 수출한 쌀만 65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쌀 수출 금지에 타격을 입은 홍콩과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쌀은 해외에서 중국 동남아 쌀보다 두세 배 비싸서 수출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판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 쌀 가격이 2013년 4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4월호는 당분간 국내 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국 냉동만두도 사재기의 대상이 되며 주문량이 평소 대비 2배가량 늘었고 3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6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8%가 늘었습니다. 한국 손소독제도 유럽 등 이를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주문이 폭주하며 3월 수출액은 56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배 급증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사재기가 없는 한국은 오히려 이번 위기로 인해 수출량이 늘었고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는 최근 사태에 대한 불확성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의 5분의 1이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128.36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불확실성 지수가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확실성 수준이 8.7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 놀라운 시민의식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각국의 정상들은 한국에게 진단키트와 방역대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6일 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 통제하는 포괄적인 방식에 있어서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우며 지금 시점에서 열악한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그동안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더운 날씨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검사비 75달러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냐 노동자 평균 월급이 하나로 66,000원인데 보통 한 달 반의 월급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기도 힘들 뿐더러 검사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7일 기준 아프리카 확진자는 9,000명을 넘어섰고 7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내 감염병 진단 전문가 이영민 연세대 교수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방역에 대해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신속하게 대규모 검사를 해낸 비결은 새벽에도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실에서 밤 10시에 들어가는 검체들은 새벽 1시쯤 결과가 나오고 새벽 2시 검사는 새벽 5시에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양성과 음성 사이에 명확하지 않은 값이 나올 때가 있어 진단검사 전문의가 판독하는 과정 때문에 밤을 샐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방역을 성공한 데는 이 같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을 한 해외 언론은 전사 영웅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거의 잠도 안 자고 퇴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에 한 기자가 정은경 본부장에게 얼마나 자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1시간 이상은 잡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우먼펀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 우먼펀드하고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박정임 씨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먼펀드를 통해서 어떻게 회사를 고르고 또 그 회사가 왜 다른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먼펀드가 더 돈을 더 많이 벌 거라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정량적인 지표들도 보고 뭐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라던가 임원진의 여성 남성 비율, 뭐 이사회 여성 남성 비율, 남녀 임금 차이, 뭐 근속 연수 차이 등등의 이제 기본적인 자료들은 보는데 사실 그 자료들은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현재 임원 굉장히 그 뭐 로버트 공학 회사 이런 데 같은 데인데 임원에 여성이 없는 경우는 20, 30년 전에 공학을 전공한 여성이 거의 없었을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뭐 노력을 했어도 여성 인력이 그 당시에 거의 없었을 거고 그래서 사실 거의 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의 공식에 맞춰서 회사를 고르는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참고는 하지만 저희가 기업 방문을 하고 기업 방문을 하면 이제 그 투자 담당 분들을 통해서 또 인사팀까지 연결이 돼서 사실 그 내부의 경영진의 어떤 마인드를 보는 과정인 거죠. 경영진의 철학들을 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난 5년간 그러면 여성 신입사원의 비율이라던가 그러니까 정말 매출을 창출하고 프론트 오피스에 있는 그런 업종의 그런 부서의 여성들의 비율이라던가 또 이제 향후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결국 팀장급에 왜냐면 지금 팀장급 정도이신 분들이 그래도 여성들이 막 진출을 많이 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여성분들이 얼마나 포진했는지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이제 좀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더 형평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경영진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훌륭한 인재가 잠깐 어떤 인생의 몇 년간의 가정과 그 워라밸 소위 말하는 그런 거의 균형을 지키면서도 생산성은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효율성도 있고 이 사람의 개인 라이프도 해피할 수 있는 뭔가의 접점을 찾으려고 기업이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영진이라면 사실 비즈니스를 잘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열정이 있고 그리고 인재를 킵하겠다는 철학이 있고 뭐 과거처럼 뭐 공장에서 뭐를 찍어내는 게 아니고 뭐 공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창의력이 그 인재 내에서 나오는 이 창의력이 모든 거를 드라이브해가는 세상인데 그 인재를 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영진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먼펀드는 한국에 투자하는 많은 뭐 한국뿐 아니라 어디든 투자하는 많은 전략이 있죠. 뭐 성장주 중심, 가치주 중심 뭐 등등의 막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하나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을 평가하는 잣대가 하나가 더해진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잣대를 가진 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더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따라서 기업 가치가 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한국의 다른 기업들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를 고려해봐야겠다.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성 인재들을 지금 미스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이제 더 좋은 정책 워라밸을 위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되고 따라서 그런 가정에도 더 평화가 오고 그런 선순환을 계속 일으키고 싶은 그렇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지금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그리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인구가 반인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인력을 활용한다 그러면 인재풀이 훨씬 더 우리 회사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밖에 안 되는 그 인력 구조에서 내가 인재를 뽑는 것보다
다 온전하게 전체 그 인구에서 그 인력을 뽑으면 우리 회사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고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 아시아는 좀 외국에 비해서 덜하니까 특히 한국은 그 중에서 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우먼 펀드는 파이어니어 역할도 하지만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계속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미리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주식 상승률도 그렇지 않을 때와 그럴 때에 그 비교했을 때 그 상승폭도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보다 보면 흔히 이제 선입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소비재 관련되거나 막 패션 관련되거나 이런 업종은 여성 임원이 되게 많을 거라고 그런 곳들은 보면 여성 직원의 비중은 거의 70%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성 임원의 비중은 확 줄어들어요. 그렇지. 그런 업종조차도. 그거는 뭔가 저는 왜냐면 거기는 디자인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투자하는 한 기업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비중이 비슷한. 맞아요. 사실 그게 경영진의 어떤 철학이 있지 않으면 다른 회사는 다른 거잖아요. 그 인재들을 계속 인파워링 해주고 워라밸에 대한 어떤 배려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인재들이 어쨌든 커리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준 그 환경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결국은 그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과 그 돈을 더 벌려는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열정이 훨씬 더 강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한 몇 달 전에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 스쉐이도 거기 회장이 오셔서 얘기했는데 거기야말로 진짜 남성 중심 화장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장 부사장 전부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갖고 그거를 바꿨죠. 그래서 거의 죽어가던 회사가 그 갑자기 턴어라운드한 그 굉장히 전형적인 스토리잖아요. 결국은 여성들을 중요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남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다가 이제 여성들이 드러나고 나서 성공 스토리. 그래서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그 메리츠 우먼 펀드에 있는 그 회사 중에서? 뭐 저는 일단 가장 최근에 인사이동에서 이제 정말 임프레시브 했던 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무 진급자 중에 3명 중에 1명이 여성, 그리고 상무 진급자 10명 중에 3명이 여성, 그리고 30대 최연소 이제 상무 진급자가 여성이고, 그래서 나이와 뭐 성별을 다 파괴한 실적 위주의 이제 뭐 실적과 잠재력이 합쳐진 위주의 이제 인사 이동을 한 걸 보면서 사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되게 짜릿했어요. 그리고 되게 그 기업에 감사했고 정말 왜냐면 계속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화장품을 주로 하고 또 생활용품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그거에 기여한 직원들이 되게 그러니까 결국 실적에 맞게 대우를 받는 거고 사실 그걸 보면서 지금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들은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자체가 기업의 경영진이 지금 우리 이제 신입사원이나 여성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어떤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시 기업 발전에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오케이. 예. 대표적으로 그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LG 생활건강이. 예,